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집을 나갔던 남편이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돌이 채 안 돼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었죠. 바람나서 떠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안고 돌아온 남자. 문을 닫아야 할까요? 열어줘야 할까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작은 반찬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 지도 어느덧 5년째.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용 김치 좀 주세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장님 김치가 제일이야. 네, 할머니. 이거 푹 익어서 맛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오가며 안부를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익숙해진 게 아니라 체념한 것에 가깝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저녁이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일장.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사장님은 참 기특해. 혼자서 이 가게 꾸려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뭐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할머니들은 모릅니다. 내 남편이 5년 전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걸. 아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동네에 소문이란 게 빠르니까요. 그저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걸 테고요. 그날도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 깔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수, 내 남편이었던 사람. 아니, 아직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남이 된 사람.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뭐야? 입 밖으로 나온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윤정아, 이게 무슨... 아기 돌이 채 안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어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며칠만, 일주일만 있게 해줘. 당신 지금 미쳤어? 5년 만에 나타나서 애를 안고 오면 어떡하라는 거야?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먼저였으니까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은이가 아이를 두고 사라졌어. 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전 내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그 여자. 37살이라던 그 여자.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니. 사라졌다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냉정하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50 후반의 남자가 한때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윤정아. 나 혼자서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 며칠만, 정말 며칠만.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 그 울음소리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3일, 딱 3일만. 그 이상은 안 돼. 왜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죄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들어와. 근데 방은 없어.
거실 바닥에서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냉기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진수는 서툴게 아기를 돌봤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진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거나 먹어요. 그게 전부야. 응, 고마워. 고맙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진수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분유를 타려다 바닥에 쏟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비켜요. 나는 분유를 탔습니다. 오래전 내 아이들을 키울 때 했던 것처럼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내 품에서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이의 이름이 뭐예요? 서준이. 박서준. 박서준. 박씨 성을 붙였다는 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수의 아이로 호적에 올렸다는 뜻이겠죠. 이해는 죄가 없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잘못으로 세상에 태어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엄마마저 잃은 아이.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진수는 서준을 재우려 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못 재워? 나는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요. 미안해. 애가 계속 우네.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기저귀가 젖었잖아. 이걸 어떻게 안 갈아줘? 아, 미안. 내가 잘 몰라서. 한숨을 쉬며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아기는 내 손길에 진정되었습니다. 천천히 흔들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래전 내 아이들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 아기는 내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윤정아, 넌 역시 예전 일 생각하지 마. 난 그냥 아기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니까. 차갑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잠든 아기를 진수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아기가 움찔했습니다. 다시 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안고 있을게. 당신은 자요. 미안해. 미안한 건 나한테 하지 말고 이 애한테 하세요. 엄마도 없이 자라야 하는 이 애한테.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5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내 팔은 저려왔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깰까봐 자고 있는 서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서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준은 잠결에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가 눈을 떴습니다. 윤정아, 밤새 못 잤어? 받아요. 난 가게 가야 해요. 아기를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윤정아, 정말 고마워. 어젯밤에. 됐어. 그냥 내 방에 들어가서 쉬어. 애 울면 이웃들한테 피해니까. 정말? 3일만이야. 3일 지나면 나가야 해. 알겠지? 응, 알겠어. 고마워. 가게로 향했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자꾸 집 생각이 났습니다. 서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자고 있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단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단골 할머니의 말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남편, 그가 안고 온 아기, 단 하루 만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작은 존재.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진수가 서준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나를 보고 방긋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마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를 어눌하게 발음한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서준아. 저분은. 나는 서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서준아. 서준은 내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참 예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마음 한편이 녹아내렸습니다. 윤정아, 나 일자리 알아봤어. 화물차 기사. 그래요.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만 여기 있어도 될까? 3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낮에 내가 일하는 동안 당신이 서준이 봐. 그리고 집안일도 당신이 해. 나한텐 일도 있고 내 인생도 있으니까. 그럴게. 당연하지. 그리고 하나 더. 나한테 옛날 이야기 꺼내지 마. 우린 지금 남남이야. 가슴 아픈 말이었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사진. 젊은 시절의 나와 진수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린 정말 행복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에서 서준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의 당황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볼게. 당신은 자. 미안해. 내가 할게. 됐어. 어차피 잠도 안 와. 서준을 안아들었습니다. 서준이 내 품에서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작은 손이 내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넌 정말 엄마를 닮았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수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한마디만. 정말 미안해. 침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은이 아직도 연락이 안 돼.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그래, 내 말이 맞아. 이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서준을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내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수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내게 웃어주었고 내 품에서만 잠들었고 나를 마마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렇게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 나는 가게에서 일하고 진수는 서준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준에 관한 이야기만 짧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서준이가 안 울었어. 그래요. 윤정아, 고마워. 정말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진수가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5년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어느 날 가게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준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따스함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진수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서준이에게 정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준을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준의 고운 숨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새벽 4시면 일어나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는 서준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묘한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손자 생겼어요? 귀엽네. 가게에 오는 할머니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애매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손자라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관계. 서준이는 법적으로는 진수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이면 진수가 서준과 함께 가게 앞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나를 보고 웃으며 달려오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마. 서준이의 발음이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이제는 또박또박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닌데. 서준아, 저분은 엄마가 아니야. 이모라고 해야지. 진수가 고쳐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준이는 고집스럽게 나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에게 열이 났습니다. 진수가 당황해서 전화했습니다. 윤정아, 서준이가 열이 너무 높아. 어떡하지? 지금 가. 병원 갈 준비해. 가게 문을 급히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이가 보챘습니다. 진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서준을 안아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따라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다른 부부들 사이에 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박서준 보호자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수와 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보았습니다. 간호사는 우리를 부부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진찰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감기예요. 심하진 않고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서 푹 쉬게 하시고 물 많이 먹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한 건 나였습니다. 진수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아이가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부모님이라는 말에 진수와 나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린 부부도 아니고 서준의 부모도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서준은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고마워. 오늘 됐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부부처럼 집에 도착해서 서준을 재웠습니다. 약을 먹이고 미열을 체크하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진수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윤정아, 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말해서. 근데 나 요즘 생각해. 우리가 혹시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진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근데 서준이 때문에라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진수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년간 미워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미움보다 다른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성실히 서준을 돌봤습니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더니 진수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앉아. 오늘은 내가 만들었어. 뭐예요 이게? 된장찌개하고 고등어구이. 서툴지만 한번 먹어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먹을만하네. 그래, 다행이다. 유튜브 보고 따라했거든. 진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준이가 옆에서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아빠 맛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평범한 가정의 저녁 식사 풍경. 5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상이라는 걸,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깨질 거품 같은 시간이라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서준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들죠? 응? 아니, 괜찮아. 새벽부터 일하고 서준이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면 힘들 수밖에 없지. 괜찮아. 이 정도는. 진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보니 상처가 있었습니다. 화물 작업하다 다친 것 같았습니다. 손 다쳤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소독해야죠. 가만히 있어요. 구급상자를 가져와 진수의 손을 소독했습니다. 진수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피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윤정아, 다 됐어. 조심해. 일어나려는데 진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손 놔요. 미안해.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 그만해. 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지은을 만난 것도 집을 나간 것도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 나는 손을 빼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진수는 성실히 일했고
나는 가게를 운영했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했습니다. 서준이는 날마다 자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윤정아,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래? 서준이도 데리고. 공원? 응. 서준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 너도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나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래, 가요. 공원에 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준이가 낙엽을 주우며 좋아했습니다. 진수와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쁘다, 그치? 윤정아, 우리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까? 나 알아. 내가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근데 서준이 때문에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을까?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수 씨, 응? 전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당신을 믿어도 되는지, 다시 배신당하지 않을지.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럴게. 내가 맹세할게. 맹세.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도 맹세했잖아. 평생 함께하겠다고. 그 맹세는 어디 갔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서준아, 가자. 집에 가야지. 네, 엄마. 서준이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진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갔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돈을 더 벌려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진수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화물차를 모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좀 쉬엄쉬엄해요. 몸 상하겠어요. 괜찮아. 난 튼튼해. 튼튼하긴.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아직 젊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수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진수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진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불안했습니다. 서준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12시, 1시, 2시, 새벽 2시 3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여기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대형 화물차와 충돌 사고였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서준을 부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피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진수 환자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매 초가 연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내부 장기 손상이 심각하고 살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의사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하십니다. 의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붕대가 여기저기 감겨 있었습니다. 진수 씨,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진수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윤정아, 왔구나. 말하지 마요. 힘 빼지 말고. 미안해. 늦게 들어가서.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나을 거예요. 거짓말. 잘 못하네. 진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윤정아, 서준이, 부탁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키워야죠. 내가 못 키울 것 같아. 윤정아, 제발. 싫어요. 당신이 키워요. 일어나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이 몇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만해요. 제발. 사랑해. 윤정아, 처음부터 끝까지 너만 사랑했어. 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눈이 감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진수 씨,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응급소생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4시 23분, 박진수 사망.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럴 거면 왜 돌아온 거예요? 이럴 거면 왜 희망을 준 거예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후회스러운 건 용서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진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개를 숙이고 답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아들 민호와 딸 수진이 옆에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49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진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책임도 안 지고.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내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준을 봤습니다. 그래, 엄마가 있지. 엄마가. 진수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남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진수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54살이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만 3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서준을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의 웃음이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서준아. 매일 아침 서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녁이면 서준을 데리러 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잠을 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수가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조금과 화물차 회사에서 받은 위로금, 그걸로 서준을 키우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사장님, 혼자 애 키우시는 거 힘들죠?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가게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웃어 보였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나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뜯어보니 소장이었습니다. 친권소송, 원고 이지은, 피고 윤정.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은, 5년 전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 회사 신입사원이었던 그 여자, 아이를 낳고 사라진 그 여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소장을 읽었습니다. 지은은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제 완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3년이 지나서 돌아와 아이를 달라고 한다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서윤정 씨 승산이 있긴 한데 상대가 친모라는 점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3년을 키웠어요. 그 사람은 아이를 버렸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빼앗긴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저 앞에 이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그녀. 37살이라던 그녀는 이제 43살이 되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 이지은 씨는 출산 후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불가피하게 아이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친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 서윤정 씨는 지난 3년간 아이를 친자식처럼 양육했습니다. 아이는 서윤정 씨를 엄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 해롭습니다. 친모가 회복되었다면 당연히 아이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도 최선입니다. 원고는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친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유기가 아닙니다. 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지은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정 씨. 미안해요, 정말. 하지만 서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돌려주세요. 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아팠어요, 정말로. 산후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아이를 버려도 돼요? 버린 게 아니에요. 진수 씨한테 맡긴 거예요. 진수 씨는 죽었어요. 알고 계시죠? 지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알아요. 유감이에요. 유감이요? 겨우 그 말.
윤정 씨,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서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3년을 키운 건 접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명품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서준이는 진수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서준의 친부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고의 친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친부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개인정보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정 씨, 큰일입니다. 서준의 친부가 재벌가 2세래요. 네, 백도현, 강남에서 유명한 백씨 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지은 씨가 과거에 그와 교제했고 임신한 거예요. 그럼 왜 진수 씨와 백씨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이지은 씨가 아이를 숨기고 진수 씨와 만난 거죠. 진수 씨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 진수 씨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용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완전히 속은 것입니까? 지은에게 회사도 잃고 가정도 잃고 심지어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걸 키운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또 있어요? 이지은 씨가 최근에 백도연 씨와 재회했고 결혼했답니다. 결혼? 네. 그리고 백씨 집안에서 서준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손이 귀한 집안이라 손자를 찾았다고 좋아한다더군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재벌가 그들이 서준을 데려간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백 회장, 70대 노신사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서윤정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백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3년간 제 손자를 잘 키워주셔서 사실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서준이가 제 손자라는 것을 며느리, 아니 지은이가 과거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서준이를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겠습니다. 교육도 생활도 모든 것을 최상으로. 서윤정 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준이는 저한테 익숙해요. 절 엄마라고 불러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적응할 겁니다. 어립니다. 곧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잊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건 백 회장이 비서에게 뭔가를 받았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보상금입니다. 10억입니다. 네, 3년간 아이를 키워주신 정성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 돈이면 윤정 씨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억?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 거절하시겠습니까? 백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백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비서들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법정 다툼은 저희가 이길 겁니다. 저희 쪽 변호사들이 유능하거든요.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은 협박. 그들이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준을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엄마 아파요? 응, 조금. 여기요? 서준이가 내 가슴을 만졌습니다. 나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 민호와 딸 수진을 불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엄마. 재벌가가 키우는 게 서준이한테 더 나아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알아. 하지만 엄마 인생도 중요해요. 10억이면 큰 식당도 차릴 수 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서준과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준아, 오늘 엄마랑 놀이공원 갈까? 와, 좋아요. 딸 수진이랑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목마, 범퍼카, 기차. 서준이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솜사탕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어요. 그래, 엄마도 재밌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준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준아, 네 엄마. 엄마가 서준이 많이 사랑해. 알지? 저도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 서준이 다른 곳에 가서 살 거야. 어디요? 더 좋은 곳. 큰 집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곳. 엄마도 같이 가요? 아니, 엄마는 못 가. 왜요? 싫어요.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서준이가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엄마.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 온기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집으로 돌아와 서준을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서준은 내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잘 자, 내 아들. 엄마는 평생 너를 기억할게. 다음 날 백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준이를 보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시죠. 1년에 2번 서준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이한테 절 잊게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있었다는 걸, 3년 동안 사랑해준 엄마가 있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을 보냈습니다. 백씨 집안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준은 울면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기 싫어요. 엄마. 서준아, 잘 지내야 해.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엄마, 엄마. 서준을 떼어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서준이가 뒷창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에 큰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윤정의 밥상, 내 이름을 내건 식당.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서준 생각을 잊기 위해서.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성공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올랐습니다. 59살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또 꽉 찼어요. 그래, 고마워요. 성공한 여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허전했습니다.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1년에 2번 서준을 만나는 날,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이모, 달려오는 아이, 9살이 된 서준, 훌쩍 자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서준아, 무릎을 꿇고 서준을 안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모, 저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 대단한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반장이에요. 정말 자랑스럽네. 서준은 건강했습니다. 밝았습니다.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이모, 저 이모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니, 이모도 보고 싶었어. 1시간,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모, 다음에도 또 만나요. 그럼 약속이야. 서준이 떠났습니다. 백회장 부부와 함께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진수 씨, 나 잘 살고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준이도 잘 크고 있고 건강하고 밝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국자로 국을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게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이니까.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 비록 당신은 속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나한텐 소중했어. 주방을 나와 홀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고, 사장님, 오늘도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밤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파란만장했습니다. 배신당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 자리를 잃고 가정을 잃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게 속임수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서준이가 잘 자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아이의 행복이 내 행복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잘 있어. 엄마는 여기서 너를 응원할게. 불을 껐습니다. 식당 간판 불빛만 환하게 빛났습니다. 윤정의 밥상, 내 이름, 내 식당, 내 인생. 48살에 남편을 잃었고 54살에 모든 걸 다시 잃었지만 59살에 모든 걸 다시 찾았습니다. 다르게 찾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행복의 형태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 사랑의 방식도 하나가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랑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5년 전 진수가 서준을 안고 나타났던 그날의 바람과 같았습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얻고 잃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강하고 단단하고 따뜻한 나를. 후회 없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정성과 진심을 담은 영상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